45년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 장관이 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네. 진상조사단이 소송 기록을 입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지 마라. 네. 박상현 검사 징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 다 하지 마라. 지금 버리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 네. 혹은 법무와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망치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들, 그걸 갖다 바로 잡는 걸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악행에 대한 업보는 결국은 돌아올 거다. 아파도 못 간다. 아 죄송해요. 지금 그건 네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분 이 이슈 들으면 피가 아주 거꾸로 솟는 이슈예요.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에 처리할 예정인데, 아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치가 때 아닌 화두가 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친하다기보다는 뭐 한 40 몇 년 된 사이죠. 친했지요. 친했어요. 일단 법무부 장관 입장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생각을 해왔고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멘트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제 궁금한 게, 일단 좀 몸이 아프다. 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 장관이. 그럼 그냥 보시기에 진짜 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좀 있어서. 아니 원래 조선시대서부터 이 곤란하면 칭병하죠. 아니 정성호 그 장관에 대해서 조홍천 선배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국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같은 상임위에 이제 선배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가깝고 또 성격도 좋으세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벌려놓은 일을 보면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수사된 사건들을 다 갖다 놓고 뭐 인권 차원에서 본다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기괴할 정도죠. 근데 이제 지금 물러나는 거는 첫째 공소 취소가 답이 안 나오고 공소 취소가 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법사에 오래 있고 또 이제 변호사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 보안 수사권 같은 거를 이제 쭉 설명을 그 안에도 이제 보안 수사권 다 없애야 된다, 정권 송치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듣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 우리나라 형사 절차가 무너졌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보안 수사권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을 몇 달 더 하면 공소청, 중수청 이거 만들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이게 안 돌아갈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구속되잖아요. 내가 도둑질하다 구속됐다.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면 열흘간 수사를 경찰이 한 다음에 검찰로 갑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이니까 열흘간 수사하다 기소를 해요. 근데 그럼 앞으로 수사권이 검찰에 다 없으면 내가 경찰에 있다가 바로 법원으로 가는지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기간이 뭐 며칠은 필요할 거잖아요. 하루 이틀이라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그럼 이 구속된 사람 신병은 경찰에인지 검찰에 이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건 그러니까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이 법조인들끼리 얘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답을 못하고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아니냐 이런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그걸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는. 실무자니까. 그렇죠, 실무자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장 만약에 이게 사람이 특히 구속사건 같은 게 신병이 잡혀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불법 구금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제도를 설계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의원님 정 장관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발을 뺀다 이런 걸로 해석해야 돼요? 저는 알리바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 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행적들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열린 사건 혹은 송영길이라든가 뭐 이런 법여권 인사들의 사건 문재인 정부 때
뭐 저 공무원 그때 서해 피격 사건 네네네네네. 그 항소 다 포기하고 네. 뭐 하여간에 자기 목록을 쫙 적어주셨잖아요. 예, 궁금하신 분은 조 의원님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볼 수 자기 있어요.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을 뿐더러 그 후과로 네. 형사 시스템이 다 망가졌고 그동안에 관행이 다 무너졌고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저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판 기록을 입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사건 끝나는 건 재판 다 끝난 건 할 수 있는데 진행 중인 건 아무도 못 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죄과를 덮기 위해서 법원이나 이제 법무나 검찰의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법의 국제나 뭐 직권 남용이나 뭐나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제일 마지막을 거의 기억해요. 네. 정성호 장관, 저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결국은 사태로 항거한 사람. 네. 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지금까지 했던 행적과 왜 하필이면 보안수사권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맞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뜻이 같이 일치를 하는 거죠. 그 얘기즉슨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에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아니 지금까지 했던 행적의 잔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자, 뭐 45년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 장관이 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네. 진상조사단이 저 소송 기록을 입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지 마라. 네. 뭐 저 박상현 검사 징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 이제 뭐 나오는 거 없다 하지 마라. 네. 지금 버리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 네. 혹은 법무와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망치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들, 네. 그걸 갖다 바로 잡는 걸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그 악행에 대한 업보는 결국은 돌아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조홍천 선배님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네. 오래 아실 텐데 저도 이제 몇 년 겪어본 거로는 그렇게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 이분 성격이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원만한 분이고 근데 이렇게 뭐랄까 고집이 세거나 이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이 맨 처음 초기에 예를 들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네. 이런 데서 버텼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내가 그 장관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근데 이분은 또 이제 그쪽에 아마 강경파들이 항소 포기하자고 했겠죠. 네. 들어준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한계에 왔다고 봐요. 계속 들어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보안수사권 폐지? 거기서 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뭐 듣는 얘기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고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네. 다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네. 점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뭐 소문 나오는 거는 검사장들한테 당신은 만약에 공소 취소 책임지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막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길이 뻔한데 왜냐하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예를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네. 저거 억지로 공소 취소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진보 진영에서 공소 취소하면 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많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정성호 장관한테 찾아가서 하다 보면 정성호 장관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아까 조홍천 선배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원론대로 한다면 이거 안 된다. 네. 내가 장관으로서 지금 하는 거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오래된 사이고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 중에 하나죠. 그렇죠. 당내 소수파일 때 정말 의원 한두 명 있을 때부터 같이 해오시던 분이니까 네. 지금 그거를 그렇게 정면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틀렸다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하들처럼 칭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조금 더 네.
지금 선의적으로 네. 말씀하셨는데 전 착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장관 지명되기 직전에 서울대에서 특강하셨잖아요. 네. 국민이 그거 다 알고 대통령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특강에서 정 장관이 그 말을 예, 했죠. 말을 그때 했죠. 저 뭔 소리냐. 네. 그러니까 공소취소는 디폴트입니다. 이분한테는. 네. 공소취소가 디폴트인 분인데 와서 보니까 여의치 않고 당내에서도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사정 변경이 있었다 말았다가 아니고 이분의 마음가짐은 저분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떠밀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거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지고 지금 뭐 법외국제나 뭐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잠 잘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언을 하셨네요. 아니 왜냐면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행복하죠. 네. 근데 이제 정정관 좀 아는 사람은 보이니까. 야 이거 또 특검 뭐 해가지고 나 어떻게 되지? 네. 라는 생각이 만약에 사로잡힌다면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라디오 방송 진행하다가 네. 민주당 의원들 나와셔서 이제 그 공소 취소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네. 법조인들은 그래도 이게 아니까 네.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강경파 의원님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정말로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세요. 말하자면 이제 뭐 공소취소 제가 이제 질문을 공소취소는 그렇다고 쳐도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판결이 확정돼 있는 사람 또 이 선고가 내려져 있는 사람을 국회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아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홍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장관이 원래는 그냥 서울대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공소취소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네.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은 좀 반대가 더 높잖아요. 그 정 장관이 당 내에는 안팎으로 당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네. 금리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정 장관이 당에 돌아가서 네. 이 법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당정을 좀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속내도 좀 있다고 보여요. 글쎄요, 지금은 저 정도 했으면은 물러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진짜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네.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과 가깝기도 하지만 처음에 그 서울대 강연에서 했던 태도를 유지해주길 바랄 거예요. 이거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네. 그럼 말하면 좀 스무스하게 네. 어쨌든 공소 취소하는 게 맞고 국민들도 다 그 뜻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정성호 장관이 지금 아파서 물러난다고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게 공소 취소 문제나 이런 게 정말 곤란하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장관이 와도 이게 좀 말하면 삐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당에 와서 다시 이 역할을 한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법무장관을 포스트 법무장관 할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네. 검사를 네. 절대 네. 그러니까 라만차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풍차를 네. 거인으로 알고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그거죠. 네. 원래 검찰이라는 제도가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네.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지금 인지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안수사권은 그게 딱 들어맞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풍차처럼 거인으로 보이니까 네. 그냥 중수청이 뭐 보안 수사를 한다. 그거 어떻게 해? 네. 그 다음에 뭐 대책이라고 정권 송치 7개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한다는데 네.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거 왜 송치 왜 해요?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거기다 쓰면 딱 맞는데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려니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래도 완전히 돈키호테처럼 거인으로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가니까 네. 그 누가 와도 이건 바로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보안수사권에 한정해서 하기에는 정성호 장관은
지금까지의 업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셔라. 이재명 대통령의 옵션 중에는 정말로 이제 그 당내 강경파, 네. 뭐 이름을 들어서 뭐 김영민 의원이나 네. 옛날에 저기 추미애 장관 시절처럼 네. 뭐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네. 뭐 공소 취소도 하고 네. 뭐 저 배임죄도 없애고 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 차기 법무부 장관 차기 사이에. 법무부 장관 네. 지금 민주당에 그거 하고 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줄 쓸 겁니다. 오, 꽤 있어요. 그 네네네. 저기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면 진짜로 그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그런 일을 했다가는 정말 총선에 큰일 나겠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네. 지지율이 이제 확 떨어지거나 하면 눈에 보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실은 지금 당 장악을 놓고 계속 당내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거의 같은 편한테도 이게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못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거부권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당내의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네. 그걸 알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쩔래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를 버리고 가면은 당신은 못 버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격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예전에 친문들에 대해서 감정이 많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죠.